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보시면은 전자기유도라고 나와요. 전자기유도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얘기해요. 여기 손으로 보이시면은 이렇게 N극, S극 있죠. 여기다가 집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은 이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N극 보이죠? 이 N극의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 엄지손가락 있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바로 N극의 방향과 반대예요. 지금 N극이 들어오니까 오른손으로 이쪽으로 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그래서 코일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만약에 얘가 N극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면 N극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석을 움직일 때는 이렇게 바늘이 움직인다 그랬고요. 자석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되는 거죠. N극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 N극의 반대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거 중요합니다.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석이 빨리 움직일수록, 세기가 센 자석일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겠죠. 그래서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전자기 유도의 이용 보겠습니다. 발전기 볼게요.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회전 날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일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코일이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럼 회전 날개를 돌리면 회전 날개가 열겠는데 코일이 회전한다 그랬어요. 자석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는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였죠. 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석을 그대로 놔두고 이 코일을 움직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코일이 자석 사이에 회전하면서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가 되죠. 아까 N극이 들어왔다 S극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결과로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얘는 이게 돌리는 거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전자기 유도의 이용 볼게요. 우리 발광 킥보드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은 코일이 돌아가면 자석이 이렇게 N극, S극이 있는데 자꾸 변하겠죠. 그러면서 이 사이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를 가지고 이렇게 이 램프가 밝혀지는 거죠. 자전거용 전도등이란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요.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바퀴에. 그럼 얘가 이 회전축이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여기 코일을 놔두고 이번엔 누구를 움직였어요? 자석을 움직였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일을 움직인 거고 얘는 자석을 움직이는 거죠. 코일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자기 유도가 발생해서 전류가 발생한다. 자가발전 선전등 볼게요. 이렇게 자석을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코일을 놔뒀지. 코일을 그대로 놔두고 자석을 움직여요. 막 아래 위로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자석이 자기장이 변화되겠지? 그러면서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 봤어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는 경우와 S극을 코일에서 멀리 하는 경우가 서로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N극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방해하는 오른쪽 봄이죠. 됐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요. 나갔어, N극이. 그 다음에 N극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난 아래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지. 이번엔 N극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S극으로도 할 수 있어요. S극이 들어온다. S극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N극은 어떻게 멀어지는 거지? N극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해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런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하는 경우와 자석의 S극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방향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석이 낙하하면서 코일 내부를 통과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누가 더 속력이 늘어났냐? 얘는 운동 에너지가요.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지만
얘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도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도 바뀌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나에서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발전기는 아까 설명했죠. 이번에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류를 발생. 여기 뭐 자석 사이에 위치한 코일이 있는데 자석 사이에 위치했대요. 전류를 흐르면 이 자기장, 그러니까 전류하고 이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회전한다는 거죠. 전동기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자힘 그래요. 전류 자기장 힘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을 피시면 전류가 오른손 손을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펼쳐요. 그렇죠. 이게 손바닥입니다. 이게 바로 전류. 그다음에 여기가 자기장. 그다음에 손바닥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향한다라고 하고 시계 방향 위로 향한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예,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바닥 부분이 여러분들 힘을 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코일이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받아요? 둥글둥글 받는 거지. 아시겠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표 가입이래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맞죠? 자석이 코일 내부에 전개했을 때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개했을 때는 안 흐르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검유기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모두 그러시오 그랬어요. 2번 자석의 N극을 코일로부터 멀게 한다 그랬죠. 멀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N극의 반대 방향 아래쪽으로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맞는 거죠. S극을 코일로 가까이 간다. S극이 들어온대요. S극이. 그럼 N극은 저쪽으로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의 반대 방향인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그죠? 아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S극이 들어오냐 N극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가와 나가 정답이죠. 검유방의 바늘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요. 줄인다? 틀렸죠. 가는 틀렸죠. 더 센 자석, 그 다음에 자석의 움직임을 빨리 한다. 맞습니다. 3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역학적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전환하는 발전기는 그래요? 발전기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꿔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4번입니다. 그림은 발전기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표 X표 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 볼게요. 연고 자석과 그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죠. 전동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같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전동기에서 일어나는 발전기는요 뭐야?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동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류를 흘려주고 자석에다 하면은 어떤 힘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코일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발전기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맞는 말이죠. 다음 발전기의 작동 과정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먼저 회전날개를 회전시킵니다. 그럼 회전날개를 회전하면은 회전날개에 연결된 코일이 회전하고 또 코일에 그리고 그다음에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가, 다, 라, 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C번입니다. 전기 에너지의 전환 그랬어요. 전기의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하는 에너지니까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줄을 씁니다.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수력발전소 속에서 막 그 프로펠러 같은 게 돈단 말이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화력 발전소 볼게요.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화학 에너지는 석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끓여서 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끓여갖고 이제 올라가면 증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들어가서 터빈을 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발전기에 또 역학적 에너지가 또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풍력 발전소 볼게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날개를 돌려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돼서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열에너지는 전기난로, 전기밥솥, 뭐 비대에너지는 전등 이런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전기에너지의 장점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쉽죠. 우리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원고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배터리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옆에 거 뭐 나왔나 볼까요? 파동에너지, 파동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파동에너지라고 하며 비대에너지와 소리에너지는 모두 파동에너지에 된다. 파동을 잘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물이 있는데 여기서 통 쳐주면 어떻게 물이 이렇게 나가죠. 이런 거를 파동이라고 그래요. 이 파동 에너지가 전파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면서 말이 전파되는 거는 공기를 탕탕탕탕 쳐주면서 그 진동이 상대편의 귀에 고막에 전달되는 거죠. 핵 에너지, 원자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방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발전소 핵발전소도 있고 뭐 원자폭탄도 있고 뭐 핵폭탄도 이런 것도 있죠. 나중에 배울 텐데 그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의 관계인데 그래요. 이거는 뭐 여기서 배우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나중에요.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풀어보면 6번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무슨 발전소에서는 바람 나오면 뭐예요? 풍력 발전소지.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 휴대전화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즉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7번 다음 화력 발전소에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지 지금.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발전기의 또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서 역학적.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교환된다 그런 얘기죠. 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에너지, 물체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가전제품에 뭐 연안되는 에너지를 선으로 연결하는 뭐 이거 애들 푸는 거죠 지금. 선풍기 뭘로 바꿔요?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스피커 소리 에너지로 바꾸고, 형광등 빛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난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10번 다음은 휴대전화가 각분해서 일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게 뭐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화면이 밝아졌다 이런 거죠.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 그죠? 충전기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배터리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로 변화시킨 거죠. 이거는 뭐요? 휴대전화 오래 사용했더니 뭐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뀐 거지. 11번입니다. 다음 중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표. 이렇게 했어요. 1번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쉽다. 맞는 말이고. 전기 에너지는 먼 곳까지 공급하기 어려워. 아니죠. 멀리 공급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해 필요한 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화학 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한 이제 6번입니다. 전기 에너지 가겠습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소비 전력을 P라고 표시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꿨다? 나눴다?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와트라고 해요. 또는 킬로와트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네. 이거를 시간으로 나눴다. 그래서 WH나 KWH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비 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와트라는 건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소비 전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초 동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기의 소비 전력은 20와트죠. 왜냐면 1초 20줄이니까 이거는 20와트구나. 그래서 와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아까 뭐였어요? 에너지의 단위 줄이었지. 그다음 시간의 단위 S. 줄 퍼 세크라고 읽어요. 줄 퍼 세크가 바로 와트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당연히 사용하겠죠. 이번엔 전력량입니다. 소비 전력에다가 뭐를 곱해요? P, 우리가 여기가 전력량이라고 하고 W고 그다음 P를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바로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 전력량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0와트에 1시간을 냈다 그러면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0와트 H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랬어요. 에너지가 자동차가 달릴 때요. 한 종류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하는 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넣었잖아. 기름을 넣으니까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죠. 그다음에 전기장치에서는 화학 에너지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화학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불을 킨다든가 이렇게 빛소리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또한 이게 자동차가요. 효율이 50%뿐이 안 돼요. 효율이 50%뿐이 안 된다는 거는 석유를 50% 정도만 운동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막 운전하고 보면은 뜨겁고 그러죠. 이렇게 열 에너지로도 바뀌게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양이 보존돼요. 우리 눈에만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과 후의 에너지는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표시 이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1등급에서부터 이렇게 5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등급에 갈수록 여기가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거나 대기전력이 작다. 대기전력이라는 거 뭔가 볼게요. 대기전력이라는 건 전원을 꺼뒀는데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컨센트 좀 빼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동은 하는데 뭐 시계 같은 게 깜빡깜빡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전력이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게 대기전력이 있으면 표시고 이게 대기전력 없으면 표시입니다. 그 대기전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은 우리 콘센트에서 좀 빼야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옆에 좀 뭔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표는요, 여러분들 제품에도 거의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얘는 전압이 지금 220V죠. 일본 같은 거는 110V를 사용한대요. 소비 전력은 110W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뭐라고 그래? 소비 전력이라고 하죠. 와트라는 거는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와트라는 거는 J4세크다 그랬죠. 3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텔레비전에 표시된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표, 옳지 않은 것은 가위표를 하시오. 그래서 전격 전압보다 낮은 전압에 연결하면 소비 전력이 작아져 성능이 저하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20V의 전원에 텔레비전을 연결하면 1초 후에 여기 보시면은 8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88W니까 1초에 하면은 88줄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1시간 동안 보았을 때 전력량이라는 거는 W는 어떻게 돼요? PT라고 그랬죠. 그러면 P가 몇이에요? 88이죠. H가 몇이야? 1시간이니까 88W H가 되는 거죠. 됐죠? 14번입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계산한 전력량이지.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기기능 그의 성능이 같으면 소비 전력이 당연히 작은 걸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은 공을 비스듬히 던졌을 때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공을 던졌을 때 공은 처음 높이까지 튀어오르지 않는다. 그 까닭은 튀어오를 때 공의 뭐가 운동 에너지가 위태으로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처음 공이 가진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데 이를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표시는요, 16번에 무슨 표시예요? 대기 전력이 있다는 표시지. 그래서 값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 플러그를 건설때 분리하면 에너지를 대기 전력이 있으니까 분리하는 게 낫겠죠. 이 컴퓨터 에너지 절약 마커가 같이 붙어 있을 때 대기 전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아니, 대기 전력에 보면 정보는 여기 알 수 있잖아요. 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당연하죠. 가하고 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잘 풀어보시면서 이거 듣기 전에 먼저 문제 풀고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거를 자기가 본인이 풀어야 되는데 1번 전자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포기해서 모두 그런 것은 그랬어요. 코일에 자석에 가까이 하면 코일에 유도전력이 흐른다. 맞는 말이고요. 자기의 세기가 클수록 또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력의 세기가 커진다. 맞는 말이죠. 코일과 자석 사이가 멀어질 때 코일의 유도전력이 흐르지 않는다. 멀어진다는 거는요, 자석이라는 거는 자석의 속도인데 이 자기장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디귿번 멈춰 있을 때만 안 흐르는 거예요. 정답 3번입니다. 2번 하겠습니다. 그림은 실험에서 자석의 N극 V의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왔을 때 검력의 바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지금 보시면요, N극일 때요. N극일 때는 들어올 때,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가? 위로 가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거 같은 방향이려면요, S극이 이거 반대 방향이 되면 돼. 들어올 때. 그래서 정답 A하고 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A씨 중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가 처음 실험 때보다 더 큰 경우를 쓰시오 그랬어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속력이 몇이었어요? 속력이 몇이었어? V였지. 그러면 속력이 더 빠르면은 그 바늘의 움직임의 속도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4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4번. 그림은 코일 위에서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검육의 바늘이 작게 움직인다. 크게 움직이죠. 틀렸습니다. 2번. 자석이 코일 안에 전기에 있을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죠.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검육의 바늘의 방향은 바뀌죠. 자석은 고정한 채로 코일만 움직일 때 검육의 바늘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고정하고 코일을 움직이든가 아니면 코일을 고정하고 자석을 움직일 때 얘네 전기가 발생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석을 N극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S극 코일에 멀리 할 때 그때 어때?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선발적입니다. 옳지 않은 예를 구하라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전자기유도를 사용하는 예이다. 맞죠? 전동기에서 같은 원리다. 전동기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발전기죠. 3번. 손잡이를 돌릴 때 콜랩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맞는 말입니다. 손잡이를 빠르게 돌리면 전구의 밝기가 밝아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요. 자석이 극만 반대로 하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의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맞는 말이죠.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간이 발전기를 만들고 자석을 코일 위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더니 전구에 불이 켜졌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쓰고 그 까닭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제어 설명하여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는 애로 옳지 않은 것은 7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전자기 유도는 어떤 거예요? 자석의 변화를 시키고 코일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발전기 맞는 말이고요. 발전소도 맞죠? 자가발전 순전등 이거 맞죠? 스피커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그냥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8번입니다. 그림은 발광 킥보드의 바퀴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보시면은 볼게요. 바퀴가 회전할 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 당연하죠. 바퀴가 회전하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다. 계속 켜져 있을까요? 만약에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안 켜지지.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근데 유도 전류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생길 때는 발광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를 수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깜빡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퀴가 회전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의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디귿번. 회전한 바퀴 운동 에너지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의 단위는요 와트가 아니라 얘는 전력의 단위지 소비 전력. 따라서 줄입니다. 1번 틀렸고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맞고요. 비교적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 쉽고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충전하여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에는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해진다.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거죠. 전기를 생산할 때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만든다. 이거는 화학 발전소죠. 물이 낙하하기 전 물의 역학적 에너지는 터빈을 통과한 뒤에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아니겠지. 물이 낙하했고 돌려준 다음에 또 다시 낙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와 같지는 않겠지. 정답 1번입니다.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에너지는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한다. 파동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전기 에너지로 주로 전환되는데 이거 뭐겠어요? 정답. 소리 에너지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고. 12번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주로 운동 에너지 전환에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뭐 선풍기 같은 거 있고. 또 뭐 있어요? 이 오디오 같은 건 소리 에너지, 텔레비전 빛 에너지, 전기 기다리면은 열 에너지, 진공 청소기 같은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은 헤어드라이기를 작동했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헤어드라이에 전기 에너지 공급하는 송풍기에서는 날개를 회전시키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니크롬선에서 뭐가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가열시키죠. 그러니까 그 니크롬선이 그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때 바람이 통과하면서 바람도 뜨거워지는 거지. 14번입니다. 14번에 다음 중 휴대전화에서 전기 에너지가 주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는 뭐야? 충전하는 거지. 배터리 충전입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소비 전력은 와트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10와트는 1초 동안에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죠.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 비례한다. 왜? PT니까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 바로 전력량이니까. 맞고요. 전력량은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전기기구의 성능이 같다면 소비 전력이 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좀 잘하셔야지. 6번입니다. 표는 220V의 전격 전압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했을 때 소비 전력과 하루 동안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건 기억번 220V보다 낮은 전압에서는 소비 전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작아지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가 가장 큰 가전제품은 뭐겠어요? 헤어드라이기죠. 맞고요.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가장 큰 제품은 곱하면 되겠지? 300, 256, 1680, 그 다음에 1800 뭐겠어요? 헤어드라이기지?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7번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고 풀이 과정을 구하세요 그래서요. 그러면 얘가 지금 사용 시간이 나오죠. 하루 동안이에요. 하루 동안 사용했던 게 아까 300에다가 256에다가 1680에다가 1800을 더한 거지. 그래서 더하니까요. 4036와트 H가 나왔고 여기다가 30시간을 곱한 거지. 따라서 12만 1080와트 H가 되고요. 1000으로 딱 가르면 어떻게 돼요? 121.08 킬로와트 H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18번 갈게요. 표는 어느 정보에 붙어있는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지금 백열 전구에 보니까 220와트라고 되어 있네요. 220V에서 소비 전력이 와트 40와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1초에 40줄 쓰는 거 맞죠? 기억법 맞습니다. 전격 전압보다 잦은 전압에서는 백열 전구가 켜지지 않는다. 켜지지만 밝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열 전구를 1시간 동안 켜두었을 때 사용한 전력량은 아까 40와트였잖아요. 그치? 1시간 곱하면 40kW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와트가 되는 거지. 40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0.04kWh. 1000으로 나눠야죠. 그치? 그래서 그 18번의 정답은 1번 기억만 맞는 말이죠. 19번입니다. 19번 가시면은 그림은 햇볕을 받고 있는 나뭇잎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뭇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에너지 전환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빛 에너지를 뭘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의 공을 지면에서 연지기를 10m/s로 속력으로 던졌을 때 최고점의 높이가 4m였다. 공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공기저항에 의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구하라. 원래는요,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따라서 100이 써야 되는데 이때 위치 에너지 볼까요? 9.8 m이 몇이야? 2, 그 다음에 h가 4래요. 그러면 78.4거든? 그지? 78.4인데 이 왜 78.4가 됐어요? 나머지 뭐 열에너지를 발생한 거지. 그래서 21.6줄이 되는 겁니다.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 공을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의 마찰이 없는 빗면 A에 가만히 놓았더니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 4m/s가 되었다.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9.8 곱하기 1 곱하기 2 됐죠? 이때 운동 에너지 몇이야? 그럼 이거 뭐 19.6이죠? 이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이네요. 8이 되네. 따라서 이만큼이 지금 다른 열로 바뀐 거지. 정답 11.6줄입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에너지 효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기전력이 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밝기가 같다면 LED 등보다 LED 등을 사용하는 게 좋지. 왜냐면 효율이 좋아요. 3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5등급인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게 1등급에서 5등급이지만 1등급이 가장 좋은 거니까 이거 틀렸죠. 젖은 머리카락은 선풍기보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말린다. 웬만하면 그 선풍기로 말리세요. 대기전력이 있는 가전제품은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그 전기에너지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안 푸는 부분이나 저기 단원 대단원 문제나 그다음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단권화라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여기다가 다 옮겨져서 단권화 시키시고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 중이고요. 이제 이걸 연습을 이제 이번 연도 동안 연습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요. 그 연습한 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무난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